명단 달라니까 안 줘요. 시합한다고 그게 10시간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어 없어. 그러면 그냥 그걸 끝이잖아. 가서 많게 두들겨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 다음날 아침에 방망이만 두들기기로 하고 헤어진 거죠. 그런데 아침에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 폐리오 참사는 무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한민국은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우왕좌왕 어디 이름 모를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식.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웃고 있어. 애들 울고 있어. 탈진해서 쓰러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정부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17일 0시 30분부터 선박 내부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는 구조대의 선내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 들어가겠다는 당신들이 말리고 있다며 지금. 누가 말리면 안 되죠. 학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양반아. UDT가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왜 민간 잠수부대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건 또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인 게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해경 간부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선내 진입을 재촉합니다. 배 안에서 지금 카톡이 날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기층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선 투입시키세요. 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해 빨리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확인하시고.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하루에도 몇 번씩 승선 인원과 구조 인원, 실종자 수가 바뀌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169명을 구조를 했답니다. 그 명단 달라니까 안 줘요. 시합한다고 그게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런 해경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어갔다며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승선을 했는데 지금 행불자에도 안 나오고 주지자 명단도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아무리 전화 무슨 상황실이라고 해도 뭐 도저히 뭐 이해를 못하는 이 말만 하고 명단이 안 나오고. 그 명단은 지금입니다. 메시지 보내달라고. 구조계획도 주목구구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공기를 넣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보세요. 천안함에 15배는 걸 들어 올린다고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 양반아. 당신들 장비당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를 부양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오면서 작전사령부하고 통화했어요, 이 양반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그게 잘못돼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버리면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근데 최대 그 군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안전히 들어서 올리지 못하고 거기다 에어컨프레셔라해서 공기를 쏴 붙여서 배를 묶어서 그래 몇 시간 걸려요? 아니 그거는 내일 오전 중에 지금 됩니다. 지금 오전 중에 되는데 내일 새벽에 이튿날 오전 팽목항. 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거세게 항의하고 공무원들은 꿀먹은 버거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 그 UDT나 저기 다른 부대원들 해경 잠수부대 아무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분들은 지금 알았어. 지금 그러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구조대는 걔들밖에 없고 지금 뭐 아무도 UDT나 무슨 저 해경 잠수부나 아무도 없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산소 뭐 아까 한다는 거 뭐였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네.
지금 또 이거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시간 넘게 흘렀네. 또 말장난하는 거. 사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자 해수부, 안행부가 책임 떠넘기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초기 대응과 보고 체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저녁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들러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빨리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현장에 내려와 이른바 인증샷만 찍고 돌아가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커집니다. 개새끼들 아주 그냥 뭐 얼굴 비치러 왔어? 누군지도 모르잖아. 양복 빼 입고 와서. 이런 육사 선거 때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좀 우리 애들은 지금 그건 아니야. 구멍 뚫어가지고 저거만 넣어달라고 산소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넣어주지도 않고 어제 저녁부터 해달라고 해도 넣어주지도 않고. 경기도 지사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현장에 전달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보면은 연합뉴스 보면은 지금 0시 30분에 수색제기였다고 하는데 현장에 우리 학부모 가 있는 분 중에서는 수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대. 그 언론 플레이는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지사지만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에서는 좀 영향인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수부 장관은 여기 와서 여기도 이번으로 좀 위치 주세요.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은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과정과 정부의 무능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대형 여객선은 이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구명뗏목 46개 가운데 제대로 작동한 것은 2개뿐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부의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은 대부분 형식에 그쳤고 출항 전 안전점검은 선주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기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선원들에게 승객 안전을 우선하길 바라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세월호의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이 지난 1년 동안 선원 연수비로 쓴 돈은 54만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에 54만 원으로 어떻게 선원들 안전교육을 시켰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승객 대부분을 배에 남겨놓고 구조보트를 탔다고 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 이 여객선에는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는 구명뗏목이 46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밖에 펴지지 않았습니다. 선박 안전이나 조난 대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에 대한 전방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를 보면 정부의 이런 사후 약방문식 안전점검은 대부분 형식에 그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2013년 7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2시간 동안 벌어진 안전점검. 대상 선박은 모두 22척이었지만 실제 정부가 점검한 선박은 2척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점검한 것도 여객선 정원 초과 승선 여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비치 및 관리 실태,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습니다. 구명조끼 개수나 확인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정부의 또 다른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척을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점검했습니다. 점검 인원은 해양수산부 사무관 등 단 4명, 4명이 500명 안팎이 승선하는 여객선 12척을 점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척당 평균 점검 시간은 13분에 불과했습니다. 구명정이나 구명뗏목의 정상 작동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서류 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은 이제 꼭 비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구명조끼다.
그다음에 대피 통로 확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훈련 일지 점검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훈련하는 거는 제가 뭐 그 하는 날 맞춰가지고 딱 불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형식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던 정부. 그렇다면 실제 여객선 출항 전 안전 검사는 어디서 할까? 정부는 이 업무를 해운조합에 넘겼습니다. 해운조합은 2천여 해운업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객선을 운행하는 선주사들의 모임이 출항 전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 업무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해경에서 위탁 받으셔가지고. 이제 안전운항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출항을 늦추거나 취소할 경우 해운사엔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선주사 모임인 해운조합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없어. 그러면 그냥 그걸 끝이잖아. 가서 망치를 두들겨보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근데 뭐 이렇게 구명 보트가 몇 개 있는지 그게 제대로 있는지 뭐 그럼 꼼꼼히 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영목선이란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일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일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냥 대부분 이렇게. 안전점검표가 다 돼 있어도 그걸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잘라서 위탁이잖아. 안전장갑지 또 위탁을 한다 하던데. 뭐 그러니까 위탁을 갈 수밖에 없잖아. 이 끈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세월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맡았습니다.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해경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안전점검 실시하신 건 맞으신가요? 제대로 규정 지키시면서 하셨어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선원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자체 운항관리 규정엔 비상 상황일 때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해야 하고 1등 항해사는 현장 지휘, 2등 항해사는 응급처치와 구명 뗏목 작동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침몰 당시 상황은 이런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먼저 탈출해버렸습니다. 뉴스타파는 실제 선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선원 연수비가 한 해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2년 138만여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액수입니다. 반면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 접대비로만 6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청해진 해운 측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건 평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상황을 보고하는 선장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저기 대기랑 연락해 주시면 건설 이용합니다. 지금 옆에 넘어가 있습니다. 선박 안전과 조난 장비 점검 그리고 선원 교육이 철저하게 됐다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이렇게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일수록 신속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방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만 불공정 방송으로 비판을 받아온 종편 방송을 소유한 보수 언론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합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뒤바꿔서 무효를 선언했고 야당은 일괄 타결 예정이었던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언해서 결국 식물국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대공 담당 국정원 2차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KBS 추정 60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의문점을 방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틀 전 담당 국장으로부터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은 뒤 제작진도 모르게 방송 당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당시 시사제약국장이 팀장과 저를 불러서
외부에 다른 사태가 있으니까 이석기 사태입니다. 사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국정원 관련 아이템을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방송을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특례 입학 논란. 정홍원 총리와 현우석 부총리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 등 방송 뉴스도 간부들의 입맛에 따라 번번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후퇴되는 상황.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방송사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KBS의 방송 편성 규약. 편성위원회는 방송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가 5대5 동수로 이뤄지고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자율성을 침해한 간부에 대해 문책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쥔 간부들의 벽에 부딪혀 이런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은 편성권이라는 개념을 마치 사측이 갖고 있는 독점하는 권한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편집 데스킹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자율성을 인식한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2년 동안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밖에 못해 식물상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밀려있던 100여 개 법안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가 되는 것이죠? 법사위를 거쳐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지막엔 일괄 처리를 위해 여야 소위원들이 힘을 합치자는 다짐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대로 어제 오늘 심사된 법안 전체가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편 방송을 소유한 4개 언론사가 약속이나 한 듯 비판 기사를 쏟아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방송사를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성교, 조혜진 의원을 방송법 개혁의 주역이라고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입장은 돌변했고 정회가 됐던 소위원회는 결국 다시 열리지 못한 채 100여 개의 법안도 함께 표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당사자인 방송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당대당의 합의까지 뒤집고 보수신문에 굴복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2월 27일에 이미 다 사전에 다 조문까지 맞춰서 합의하기로 하고 소위에서 이미 이제 114건 정도를 다 처리를 했죠. 다음날 아침에 방망이만 두들기기로 하고 헤어진 거죠. 그런데 아침에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다음 왜 안 나왔는지 이유도 설명이 없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가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한 현행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측과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방송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일까? KBS와 MBC는 물론 민영방송사인 SBS와 YTN 등은 현행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에 따라 10년 전부터 방송 책임자와 실무자가 반반씩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은 KBS 길환영 사장이 국장 시절,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씨가 SBS 사장 시절 참여해 만든 것입니다. 보도국장에게 편집권을 전적으로 위임했을 때 오는 어떤 정직성이라든지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됐고 좀 더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편집권을 운영해보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개국 이후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종편 방송사들. 이 방송사들도 방통위 승인을 받기 위해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었고 이미 사측과 제작자들이 반반씩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규약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이런 규약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있으려니 생각하지 있다 없다라고 내가 뭐 알아. 정례화된 기구는 없어요. 유명무실한 편성위원회를 활성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 그러나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은 입법권에까지 압력을 가하며 방송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이나 편성 책임자들은 방송의 자유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송국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여지를 두는 것은 여지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성과 제작의 자유는 제작 당사자들의 자유로 인정해야 돼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려 13개월을 끌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지배구조 개선에서도 한참 후퇴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 언론이 반대하자 집권 여당은 꼬리를 내리는 형국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곧 대한민국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침몰이었습니다. 몇 명을 구조했는지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사고 초기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하기 짝이 없는 대응을 했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당해보고도 그때 배 속에 있는 생명을 구할 장비와 기술이 없다고 한탄했던 기억은 어디로 갔는지 정부는 마치 처음 사고를 당한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번에도 한탄만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모든 국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뉴스타파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